자, 마지막 마무리 해보자, 이제. 거기 RPM으로 가셔서요. 50페이지를 봅시다. 자, 50페이지에 실수의 대소관계 뭐 빼서 한다 그거는 됐고 이미 다 충분히 설명했고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안 하시고 그 유형 20번에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도 또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약간 실전적인 얘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거니까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항상 뭐 이런 꼴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수 부분 이라는 건데 그 예시를 그냥 들어가지고 간단한 소수를 하나 써볼게. 그럼 우리가 3.5라는 소수가 있으면 얘는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5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뭐 말뜻 예시 가지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마이너스 음의 소수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5가 있으면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 더하기 0.5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만 이제 유일한 주의사항이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냥 정의 때문에 돼요. 정의 때문에 우리가 이 소수 부분을 0 이상의 근데 뭐 0이면 사실 소수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으니까 등호를 빼놓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등호를 빼놓고 설명하는 책도 있긴 한데 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0 이상 1 미만 1 미만을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수에서 0 이상 1 미만의 소수점 아랫부분에 있는 숫자를 따로 떼놓고 그 나머지가 정수 부분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음수로 나와 있을 때는 관찰되는 포인트를 좀 지켜본다면 마이너스 2 얘보다 하나 작은 값이 진짜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0.5의 개념으로 가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했었는데 우리 정규수업 본수업 때 이렇게 기울어진 판자를 놓고 우리가 마이너스 3이 적혀있는 구멍하고요 마이너스 2가 적혀있는 구멍하고요 마이너스 1이 적혀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2.5라는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럼 마이너스 2.5는 여기 사이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마이너스 2.5라는 공을 떨어뜨렸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가가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이너스 2.5를 떨어뜨리면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2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는 구멍으로 빠질 거니까 이 마이너스 2.5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다. 약간 이미지화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지. 뭐 너희들은 지금 2회도 3회도 과정인 거니까 뭐 이런 설명까지는 지금 그냥 넘겨들어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양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음수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수일 때만 조심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뭐 무리수도 당연히 우리가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고 무한소수, 규칙성이 없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유한소수는 정확하게 정수 부분이 3이고 이 소수 부분도 정확하게 딱 0.5다라고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루트 2 같은 건 내가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그치? 얘는 1. 얼마인 거예요.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은 거니까 1과 2 사이에 낑겨있는 1. 얼마 대략적인 판단인 거지. 그래서 얘가 1인 거는 쓸 수가 있는데 이 소수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문제인 거야. 근데 별거 없죠? 이 소수 부분은 어차피 딱 떨어지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루트 2에서 1을 빼고 남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알아서 꼴이 맞춰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얘를 루트 2의 소수 부분이라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값의 범위를 생각해봐도 우리 1점 머시기에서 1을 뺀 거니까 0점 머시기, 즉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 잘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수 부분이고요. 이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쓸 때는 여기가 소수 부분인데 얘는 우리가 본체에서 주어진 본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고 남은 나머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본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고 남은 나머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뭐 연습을 하나 해본다면 마이너스 루트 3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3은 대략적인 판단 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점 머시기야. 마이너스 1점 머시기. 밑에다 적어볼게. 마이너스 1점 머시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마이너스 1점 머시기가 됐다라고 써줘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정확하게 작성이 된 거니까 얘는 음수일 때 아까 조심하라고 했죠. 대략적인 표현했을 때 음수라면 그 눈에 보이는 정수에 하나를 빼준 게 진짜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뭔가 0. 얼마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얼마가 되겠지. 근데 그 0. 얼마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소수 부분은 뭐에서 뭐를 뺀 거다? 본체,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 내가 대략적인 파단을 통해서 얻어낸 이 정수 부분을 빼고 남은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뺀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이거 더하기 2로 바뀔 거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꽂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실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도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3만 남는 거니까 좌변, 우변은 동일한 식이 될 거고요. 동일한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범위를 생각해봐도 2에서 1점 머시기를 뺐으니까 0점 머시기 0 이상 1 미만에 잘 들어간 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자 하나 더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문제 실전으로 가서 자 정수 부분이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될 건데요. 정수 부분이 n이다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바로 그 수를 적을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가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해볼게. a의 정수 부분이 n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a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구나라는 부등식을 이거 보자마자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얘이기도 해요. 지금 n이 뭐 정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정수와 그 다음 정수 사이, 앞에 정수 이상 하나 큰 정수 미만으로 a가 딱 표현이 된다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a의 정수분이 얘가 n.얼마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a의 정수분이 n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쌍방향이고요. 양방향. 이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그냥 조금만 연습해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건 이제부터 얘라는 거야. 너희들은 거기 몇 시야? 유형 20번 위쪽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이제 실전 얘기예요. 실전 얘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위에 쪽 표현이 나오면 아래쪽에 부등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아래 부등식의 표현이 나오면 A의 정수 부분이 이 앞에 정수구나 n이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한번 적어볼게요. 예시. 자, 어떤 A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이다 라고 나오는 순간 너희들은 얘를 보자마자 A는 마이너스 2 얘가 앞에 와야 되는 거야.
좌경계값에 와야 돼요. 좌경계값에 왼쪽에서 막고 있는 값에 와야 되는 거고 얘 이상이에요. 얘 이상. 그 다음에 여기 a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보다 하나 큰 정수가 우경계값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미만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에 들어있는 거 대충 써보면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뭐시기 뭐 이런 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도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특수하죠? 마이너스 2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음수지만 정수 부분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소수점 아래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라고 써가지고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뭐시기 여기 뒤에 부분이 더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 뭐시기로 써줘야 맞는 거니까 이런 꼴이나 정확하게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얼마는 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그걸 이 부등식 한 줄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될까? 괜찮을까? 거꾸로 이런 수들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놈들입니다 라고도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양방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수학적인 동치고요. 완벽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보통 얘를 주고 이 부등식을 쓰게끔 하는 문제가 주를 이룰 거고 또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양방향 둘 다 같은 얘기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한번 해볼게. 이제 거꾸로도 한번 연습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이렇게 줬어요. 이 부등식을 보자마자 이 앞쪽에 등호가 있고 뒤에 등호가 없는 것도 조심히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정수고 하나 차이 나고 등호가 있고 없고 얘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명확해. 이 A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다. 앞에 걸 읽어줘야 되겠죠. 이걸 읽어줘서 얘는 A의 정수 부분이 A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 딱 마이너스 4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 뭐시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같은 얘기. 결론적으로는 양방향이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거 위에 줄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부등식을 적지 못하면 문제풀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A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다 보는 순간 얘가 좌경계로 오는 거예요. 마2 이상 그 다음 정수 미만. 마2 이상 그 다음 정수 미만. 연습하셔야 돼요. 쓰는 거.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책에 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간단한 문제들이 있는데 348번만 한번 볼게요. 348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또 어떤 문제에서 약속 문제가 되겠죠. 표현의 약속이 있습니다. 루트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하자. 이랬으니까 너희들 이거 국어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n에다가 문제에서 F27, F75를 물어봤으니까 n자리에다가 27하고 75를 집어넣어 보면서 다시 읽어보라고 했죠.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27을 집어넣으면 자연수 27에 대해서 루트 27의 소수 부분을 F27이라고 하자. 그럼 루트 27의 소수 부분을 F27의 대답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27, 루트 27 그려볼게요. 루트 27은 얘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몇 점 몇이죠? 이거? 25보다 크고 36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5점 뭐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5 대략적인 판단 썼을 때 양수니까 그대로 대략적인 판단의 그 정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소수 부분은 본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 내가 손가락도 계속 짚어주고 있어요. 얘 빼기 얘가 돼야 등호도 여전히 균형을 이루겠지. 루트 27 마이너스 5 얘가 소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 놈 자체가 F27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75도 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의 75는 우리가 8, 8, 64, 9, 9, 81 이거 8 넘고 9 안 되는 거니까
8점 뭐씩이네요. 그럼 8 써놓고 양수니까 그대로 써놓고 얘는 본체 루트 75 마이너스 8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거지. 또다시 마찬가지로 이놈 자체가 F70. 그래서 F27-F75를 이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주어진 계산은 루트에 27인데 마이너스 5고요. 거기에다가 빼기 루트에 75 마이너스 8 얘 자체를 빼주라는 거니까 괄호 절대적으로 치셔야 되겠지.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괄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뺄 셈만 남은 거니까 우리 사칙연산도 계속 복습을 시켜주는 거야. 사칙연산. 덧셈 뺄 셈만 남았을 때는 유리화도 하고 뺄 것도 빼야 됩니다. 뿌리가 같은 무리수끼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3 하나 빠지면서 3 루트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75인데 얘도 5의 제곱 곱하기 3인 거니까 5 하나 나갈 수 있어서 5 루트 3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나는 루트 27하고 루트 75가 뿌리가 같은 무리수다라는 것도 캐치할 수가 있고 따라서 얘의 동류항 처리하듯이 그러면 3개에서 5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개만큼의 루트 3 마이너스 5에서 8을 더하니까 플러스 3이 된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오늘 데일 테스트 공개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한 문제였는데 결과가 처참했죠. 이거 사칙연산 연습합시다. 틀 잡아놓으니까 곱셈, 곱셈, 나눗셈 할 때는 그냥 뭐 처리할 거 없이 약분할 거 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덧셈, 뺄셈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유리화도 하고 뺄 거 빼고 마지막으로 분류형 처리하듯이 정리하는 거다. 자, 됐어요. 348번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좀 앞에 있었는데 35페이지 잠깐만 보고 올게요. 35페이지 잠깐만 35페이지 가 35페이지에 219번 보세요. 저번 숙제였긴 했는데 여기는 이 문제 자체에서 아직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배우기 전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정의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오늘 뭐 앞에 세 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 이 루트 x제곱 더하기 그 세 번째 줄의 뒷부분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정수 부분이 5 그걸 보자마자 너희들은 거기다가 바로 뭘 써야 돼요? 이걸 써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 나오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이 기괴하게 생긴 수가 정수분이 5라는 건 왜? 5 이상 6 미만이다. 이 부등식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 거야. 너희들은 거기에 밑줄 치고 얘 적어놓고 링크를 좀 지어놔야 되겠죠? 푸신 분들도 왜? 219번 35페이지 219번에다가 적어놓으라고. 35페이지 219번 35페이지 219번 앞에 페이지인데 이 정수분에 대한 문제가 앞에 하나 나와있고 거기 세 번째 줄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정수 부분이 5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그거랑 이 부등식 작성하고 나서 연결을 지어놓으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오늘 아까 내가 배웠던 이 내용이 나왔어. A의 정수 부분이 n이다. 그러면 A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라는 부등식을 가지고 푸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얘를 근데 좀 더 이해 나가보면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우리 모든 편 제곱을 하시면 어차피 양수여서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녹아나온 경우의 수 문제로 풀어가는 건데 얘를 적어놔야 스타트가 가능하다. 됐고 적으신 분들은 뒤쪽에 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적으신 분들은 자, 요거는 그냥 뭐 하나만 확인해보고 싶어서 갈게요. 여기 371번인데요. 시간 줄 테니까 371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오늘 숙제인데
모르겠어. 노력은 해야지. 줄려면 길이 다 도와주는 조사구나. 다 명상만 하고 있어. 진짜. 그냥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오늘 숙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죠. 이거 너희들이 풀어야 된다. 지금 내가 풀어줬으니까 뭔가 적혀 있을 거니까 스킵하시면 안 되고 4번, 5번 풀어보세요. 아까 우리 그 기출 마지막 문제 원 했을 때 얘기한 거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자, 봐봐. 일단 그 전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기하적인 내용이 도형적인 내용인 건데 여기 지금 이 앞쪽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맞물리게끔 출발해서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게끔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사각형의 정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전부 다 90도인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결국엔 이 대각선의 교점에서 이쪽 변에다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린 그림인 거죠. 90도가 되게끔 꽂았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다 90도가 돼야지 정사각형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같고 인 거면 그럼 이제 이런 상황도 되겠지. 여기가 90도, 얘 길이 같고 하니까 요만큼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가지고 90도, 45도, 45도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 반대 방향 이쪽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우리 정사각형은 대각선끼리도 직교하는 거니까 여기도 90도여서 얘조차도 45도, 90도짜리 이등변이 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길이, 이 대각선의 반쪽알이랑 대각선의 반쪽알이도 같은 거니까 얘가 이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거기에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보더라도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정확하게 중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 변에 중점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변에 중점을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둘레를 내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길이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지. 안쪽에 있는 길이들은 표현이 안 될 거고요.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초록색 길이들의 합을 더하라는 건데, 합을 더하라는 얘기인데, 자, 색칠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를 또 해볼게. 근데 이렇게 생긴 도형을 몇 학년 때 배운 적이 있니? 이런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 뭐 공식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사각형은 이름이 붙어있는 삼각형이고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로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긴 했는데 이렇게 세 개 넣어놓으면 둘레를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이거 길이 다 구할 수 있어 지금.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넓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8인 거고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9. 얘는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4고요. 루트 18이다. 이건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루트 8이고 여기 루트 8이야. 그리고 얘가 중간점을 지나니까 이건 2분의 루트 8이고요. 2분의 루트 8이고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다 2분의 루트 8이어서 요 길이는 3에서 2분의 루트 8을 뺀 만큼이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구할 수 있고 다 뭐에서 뭐를 빼고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 근본도 없는 도형을 주고 둘레를 구하라고 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을 가지고 분명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캐치해야 돼. 있을 거야라고 믿고 그게 뭔지를 캐치해야 되는 거지.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한 조각 길이 구하고 있다 보면 시험이 이거 풀다가 끝나 있을 거란 얘기지. 실제로 굉장히 오래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그냥 정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거 다들 할 줄 알잖아. 그럼 요거 루트 8짜리 4개고 3짜리 4개고 써볼게요. 4개씩 그냥 다 더할 거야. 루트 8짜리랑 이것도 그냥 2루트 2라고 하자. 어차피 덧셈 할 거니까 2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18도 3루트 2라고 바깥으로 빼가지고 표현할게요. 이 4개씩 다 더하면 그냥 정사각형의 둘레를 다 합친 거야. 근데 그게 이 초록색 진짜 이 도형의 둘레보다 과하게 잡힌 부분이 어디냐? 여기 있죠? 내가 이 둘레를 다 계산에 집어넣었으니까 불필요하게 이만큼을 더 계산한 꼴이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의 둘레도 그냥 다 계산에 집어넣었으니까 또다시 불필요하게 요만큼을 더 집어넣은 거야. 여기 바깥에 있는 것만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데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정사각형의 둘레도 그냥 더할 때 그러면 요렇게만 지금 초록색만 더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둘레를 다 계산에 집어넣는 순간 불필요하게 이만큼도 추가로 해가지고 덧셈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 이만큼 이 안쪽에 드러나지 않는 길이. 그 다음에 마지막 놈의 둘레를 계산할 때도 이거 네 변을 그냥 다 더해서 때려 넣었으니까 결국에 이 드러나지 않는 길이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느낌이 뭐니 이제? 여기다가 이 정사각형 3개의 둘레를 빼주면 진짜 초록색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또다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이거 근본 없는 놈입니다. 근본 없는 거. 근본 없는 도형은 물론 아주 간단한 것들은 직접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도 없는데 각각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해. 그럼 반드시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출제를 했을 거야. 근데 믿어야 돼. 근본 없는 도형의 둘레다. 주변 도형을 관찰합시다. 주변을 살피고 그냥 정사각형을 다 더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엔 이 안쪽에 표현되지 않는 길이까지 부여가 된 거니까 얘를 빼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 겹치는 거는 우리 아까 이 길이가 다 같아요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 다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같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에 딱 반절된 거예요. 반절. 요 첫 번째 안쪽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 루트의 반쪽알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2가 된다는 거지. 루트 2가.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에 겹치는 놈은 또다시 요 3자리의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또다시 여기서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3의 정확하게 반쪽알인 2분의 3이 요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겹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이 4자리의 중간 지점을 뚫고 지나가면서 또다시 여기서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4가 2와 2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4의 반쪽알인 2가 될 거고 여기는 빼줘야 되는 것도 이 세 개의 둘레인 거니까 미리 4배를 그냥 해버릴게요. 4배에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루트 2고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분의 3이고요. 세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다. 이거를 4개씩 해주면 정답이 될 거란 얘기죠. 당연히 정답이 되겠지. 논리적인 오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마무리만 좀 해볼게요. 마무리는 이 5루트 2. 이거 내가 지금 어차피 덧셈만 할 거니까 빼놨던 건데 5루트 2에다가 4배 하니까 20루트 2. 거기다가 4루트 2 뺄 거니까 얘는 16루트 2가 무리수 부분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유리수 부분은 여기서 7, 4배니까 28. 28에다가 2분의 7의 4배니까 14를 빼주면 14가 유리수 부분으로 남게 되겠죠. 답은 아마 14 더하기 16루트 있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합시다. 생각을 하라고 지금 문제를 설정해서 풀어본 거니까 자 371번에다 다시 한번 더 적어놓고요. 그거는 동일하다. 이제는 우리가 주변을 관찰하자. 뭐 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 주변을 관찰하자 좀 이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바라보자는 얘기인 거야. 크게. 자, 됐고 이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로 들어갈 건데요. 5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내가 뭐 공통수학 원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 화요일날 중3과하고 목요일날 고1과잖아. 구분하지 마. 내가 고1 거는 지금 당장 시험 아니니까 안 들어도 돼. 중3 것만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고1 것도 중3에 도움 되게끔 수업을 할 거니까 둘 다 그냥 지금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까지 대비까지 추가가 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고1 때 내가 전개 과정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화살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뽑아서 부딪힘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냥 다 넘어갈 겁니다. 여기 있는 개념들 다 넘어가고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407번 문제만 하나 볼게요. 407번 58페이지에 407번. 자, 407번도 이제 그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그냥 다 전개를 해요. 이거 전개를 하고 화살표 따라가지고 막 전개하는 데 급하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3x 더하기 2y고요. 그 다음에 여기 ax, a는 숫자고 자, 우리 다항식에서 주인공에 대한 얘기도 계속 했으니까 이 문제를 보는 시야도 좀 바뀌어 있어야 돼. 이 문제를 읽어보면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y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x랑 y가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상수 a가 나와 있죠. 상수는 말 그대로 정해진 숫자라는 얘기인데 a가 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숫자란 얘기예요. 숫자. 그럼 나는 이거 x랑 y를 주인공으로 바라보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생김새는 x 만나서 x제곱도 가능할 거고 xy 만나서 xy에 대한 항도 만들어질 거고
y가 많아서 y 제곱에 대한 항도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세 개의 모양밖에 발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뭐 한 거야? 이거 한 문자에 대한 식은 아니지만 차수 구조를 잡은 거예요. 이거 전개했을 때 어쩌고 x제곱 나올 거고요. 어쩌고 xy 나올 거고 어쩌고 y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머릿속에 구조가 잡혀 있어야 되겠지.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거는 차수 구조인 겁니다. 차수 구조. 전개를 할 때 차수 구조가 이거 다 전개하기 전부터 머릿속에 떠 있어야 돼. 차수 구조가. 여기도 xy 있고 xy 있으니까 x끼리 두 번, x랑 y 한 번, 뭐 y랑 x도 여기에 묶여 들어가겠죠. y 뽑히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숫자랑 숫자 매칭이 될 수가 없으니까 숫자, 상수항은 없다라는 것도 알 수는 있겠지.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x제곱의 개수와 xy의 개수가 같다라는 식으로 힌트를 줬으니까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랑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같다라는 거 이걸 다 전개해 볼 필요가 있을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x제곱이 만들어지는 건덕지 자체가 x랑 x가 만나야 되는 거니까 개수만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3과 a가 곱셈으로 부딪히겠죠. 마이너스 3a가 x제곱의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x, y가 만들어지는 건덕지는 뭐 두 개의 조합이 있겠지. 여기서 x, 여기서 y, 여기서 y, 여기서 x 이렇게가 동류항 처리가 되면서 묶여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5xy, 마이너스 15 플러스 2a 그러면 여기 2a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 지금 숫자이고 얘도 숫자인 겁니다. 근데 a라는 카드로 감춰놓은 것 뿐이지.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3a라는 숫자가 2a-15라는 숫자랑 똑같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넘기면 5a가 15야. 그러면 a가 3이었구나를 밝힐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a가 3인 거 밝혀냈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이제 3을 끼워 넣으시면 되겠죠. 3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다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정답은 3일 거고 이제 이 주어진 개수들을 다 알아냈으니까 나머지 뭐 개수들도 다 얻어낼 수가 있겠지. 나온 김에 아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거 전개해서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풀어친 다음에 맞추는 건 절대로 실력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이 기본적인 공식들 뭐 어떻게 하는지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다 뭐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공통수학에서도 했었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 얘기도 한 번만 해볼게요. 뒤쪽에 다시 할 거긴 한데 409번 봅시다. 409번 409번 뭐 문제로 보기보다는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거기 이거잖아. 409번에 그냥 근처에다가 적어놔도 될 것 같아. 내가 그냥 문제를 아니다. 이걸 할까? 아씨 고민되네. x제곱 그냥 이거 할게요. x제곱 더하기 ax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6분의 1이 얘가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사실 이 문제는 얘 a 더하기 b의 제곱 우리 전개 공식 알고 있으면 앞에 거의 제곱 모른다고 하더라도 직접 전개를 하면 되겠죠. x와 6분의 1이 부딪히는 조합이 두 번 발생할 거니까 얘가 6분의 1 x, 6분의 x 만나면서 이만큼이 3분의 1 x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찾고 있는 a 값이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4 좀 복잡하게 해볼까? 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2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 이건 인수분해
파트에서 사실 설명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 같이 할게. 어차피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는 그냥 하나의 흐름인 거야. 방향성이 반대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문제를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버전으로 어떻게 풀었냐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일단 1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분의 a의 x 플러스 4다라고 해놓고 이 안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안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려면 조건 알고 있는 거지 얘들아. 1차항의 개수의 반띵 이거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 딱 상수항 부분에 꽂혀 있어야 돼요. 식으로 쓰면 우리가 5분의 a의 반 여기 2분의 1을 곱한 거는 10분의 a인 거니까 이 10분의 a의 제곱이 4랑 똑같아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우리 앞부분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웠던 거고 그러면 100분의 a제곱이 4니까 a제곱이 400이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풀면 a는 플러스 20도 되고요 마이너스 20도 된다.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중학교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뒤쪽 부분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지만 2차 방정식 다 배웠으니까 이제 뒤쪽 개념도 이번 점수의 극대화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풀다 보면 이 최고차항 개수 1로 맞춰주는 과정을 까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수가 나오면서 분수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여기서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실수의 여지가 꽤나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뒤에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개념 한 번만 다시 복습을 시켜줄게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 2차 방정식 우리 마음속에 a, b, c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세 가지 표현이 똑같다라고 내가 공부했던 게 있습니다. 가르쳤던 게. 자, 뭐예요? 이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복된 근, 중근을 갖는다. 그리고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은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는 거죠. 4ac가 얘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와 동시에 똑같은 얘기가 이 좌변에 있는 식이 최고차항 개수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였고 내가 박스로 치면서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죠. 처음 듣는 거 아니지? 그치? 분명히 했어. 분명히 안 했을 리가 없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지금 무조건 오늘 이 강의실 나가기 전에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시고 같은 얘기야.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 나오면 얘고요 얘예요. 얘가 나오면 얘고요 얘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고 판별식이 0이 된다랑 같은 말이어서 이제 이게 뒤쪽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개념인데 우리 앞에 인수분해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쓸 수 있어요. 봐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실전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5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0 이거 x에 대한 2차식이지.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내가 여기에 그냥 는 0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좌변이 5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5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돼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이야. 이걸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할 건데 지금부터 너희들은 웬만하면 이걸로 푸는 게 좋아요. 실전적으로.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이걸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고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A가 지금 5인 상황이고요. B가 A인 상황이고요. C가 20인 상황이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5 곱하기 20 써볼게요. 판별식 디스크리미네이션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최고차 1차 상수항의 개수를 순서대로 A, B, C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B제곱이 요거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5 곱하기 20 4 곱하기 5 곱하기
20이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00이 될 건데 이게 0이다라는 얘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판별식이 0이다 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a제곱이 400이다라는 얘기니까 400은 20의 제곱인 거죠.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에요. 이렇게 풀면 실수할 여지 자체가 없어. 최고차는 계수로 묶어내는 과정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수의 계산도 거의 얘보다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 자체를 가지고 A, B, C 가지고 그냥 푸는 거니까 이거 자체를 쓸 때 계산 실수가 나올 여지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더불어 이 뒤쪽의 개념을 같이 복습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줄 건데 서진이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방정식의 이 판별식 개념을 모른다고 하면 뒤에 거 책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어차피 여기 됐을 때 또 한 번 설명해 줄 건데 지금 너가 만약에 이 판별식의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외워. 지금 일단 중간고사 범위를 위해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같은 얘기인 거야. 주어진 식 ABC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순서대로 ABC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연습을 하나 더 해볼게. 자, 4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a가 얘가 완전 제곱식 얘가 그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4로 묶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1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걸 내가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이 앞부분, 중학교 3학년 앞부분 수준으로는 4로 묶은 다음에 반띵의 제곱이 딱 4분의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그냥 판별식으로 가시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a가 4고요, b가 마이너스 10이고요, c가 a인 상황인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b가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짝수 판별식으로 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은 이거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요거 반띵한 거 마이너스 12. 참고적으로 짝수 판별식은 이 1창의 개수가 2를 머금고 있을 때 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다. 정확하게 원래 판별식을 그냥 4로 나눈 효과인 거니까 이렇게 4/d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결과는 얘 가지고 판단해도 똑같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2의 제곱 빼기 ac니까 4 곱하기 a다. 이게 0이 된다라는 걸로 푸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의 여지가 없어요. 144 빼기 4a가 0인 거니까 a는 3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아두세요. 짝수 판별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거를 같이 복습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범위가 중간 기반이 나눠져 있었고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꼭 다른 미래 학년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한번 해봐야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시험을 위해서라도 선행을 하기도 해요. 자, 몇 시지? 9시 54분인데 오늘 오케이 423번까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무리. 423번 마지막 문제예요. 이 숙제는 왕창 내줄 겁니다. 공통수학이랑 매우 겹치기 때문에 423번인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423번으로 자 5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6x 플러스 1. 이 문제를 지금 연습하는 이유가 뭘지 느낌이 좀 와야 돼요. 내가 결국엔 두 글자 암산하라고 연습시키는 겁니다. 암산 2x-1 그다음에 3x 플러스 1. 자 이거를 다 전개해보라고 했지? 다 전개해서 답을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봐봐. 최악이야, 최악. 이거를 앞에 거 두 개를 곱해서 다 전개하고 이거 전개한 다음에 4배 한 거를 빼가지고 막 동명 맞추고 이러고 있는 게 최악인 거고 지금 얘는 차수 구조. 항상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은 차수 구조를 파악해. 지금 나올 수 있는 최고차가 몇 차일까? 이거 문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두 번 부딪히는 게 최고죠. 2차가 나올 거야. 여기도 어차피 2차밖에 안 나와. 2차랑 2차랑 뭐 빼기 해봤자 나와봤자 2차가 최고겠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차끼리 상쇄가 되더라도 일단은 2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잡혀있는 구조는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겠구나. 세 개의 덩어리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전개하면 당연히 어쩌고 x제곱, 어쩌고 x, 어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차수 구조를 살핀다. 돼, 가미나? 그러면 여기 이제 숫자를 끼워 넣는 거니까 이거를 문자를 언제 또 계속 쓰고 있습니까? 그냥 숫자 놀이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앞에서 나올 수 있는 2차 항의 계속 30이야. 이거 한번 색깔로 써볼까? 여기 5x, 6x가 많아서 여기 지금 30이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뭐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도 이거 2x랑 3x가 부딪혀야 되는 거고 그러면 6x제곱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마이너스 4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또 만들어지면서 동류항 처리가 되겠죠. 이게 x제곱의 개수인 거지. 이게 6x제곱 어쩌고로 시작하겠죠. 그치? 그래서 뭐 6x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보기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찍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여러 개가 있네. 자, 그 다음에 1차항도 이제 해볼게요. 1차항도 절대로 이거 다 풀어헤칠 시간이 지금은 중학교 시험 때는 있겠지만 너의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내 말을 들어 제발. 5x 여기 마이너스 18x 이렇게 나올 거지. 다 적어. 5 나올 거고 마이너스 18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지금 요렇게 이만큼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나올 거니까 2 빼기 3 마이너스 1인데 거기 마이너스 4가 통째로 곱해질 거니까 이거 플러스 4로 만들어진 거죠. 플러스 4. 그래서 요만큼이 개수겠네요. 플러스 받아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9x 뭐 거기까지 했을 때 정답이 하나로 줄여지나? 뭐 2번 있는 답이 상수항 안 봐도 6x제곱 마이너스 9x 2번밖에 없잖아. 그치? 한 김에 상수항까지도 해볼게요. 상수항은 숫자끼리 부딪혀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인데 거기 마이너스 4가 이 식의 통째로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로 바뀔 거고 그럼 마3에 플러스 4니까 여기 숫자 부분이 마3 플러스 4가 만나면서 1로 처리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인 거고요. 지금 이거조차도 내가 친절하게 설명한 거야. 밑줄도 치고 막 색깔 구분도 하고 하는데 요거 문제를 보시면 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423번 같은 거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올 거예요. 나오면 몇 초? 11초. 10초 안쪽으로 끝내야 돼. 10초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안 돼도 뭐 절망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거 10초 안쪽으로 암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차수 구조를 익히고 동료한끼리 암산하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까지 생각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여기 같은 동시 나머지는 또 외우고 적용하고 뭐 푸는 거는 다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434번까지 숙제를 줄 거예요. 434번까지고요. 주간 숙제는 3개입니다. 쪽방에 정리해서 올려줄게요.